신용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공유놀이 꾸러미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놀이 수업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학교 안에 어떤 새로운 놀이 꾸러미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꾸러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에 갔을 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우리 신용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찾아가는 청소년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업을 들으면서 공유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나요? 공유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함께 나누고 사용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공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몇 반은 함께 이렇게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니까 그 프로그램 수업을 잘 들어서인지 우리 친구들이 공유가 무엇이고 공유의 종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공유의 종류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선 물품 공유, 정보 공유, 지식 나눔 공유, 공유 공간이 있는데요. 공유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을 아예 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을 하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물품들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보 공유는 유익한 새로운 정보를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지식 나눔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재능, 지식을 나누는 활동이고요. 공유 공간, 공간 공유라고도 하는데 공간 공유는 사용하지 않은 주거 공간, 또 우리 아파트 주차장, 또 운동시설 등을 서로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이 공유와 공유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우리 신용초등학교에는 강주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한 곳에 선정을 해서 공유 놀이꾸러미가 도착이 됐는데 바로 그곳이 신용초등학교입니다. 신용초등학교 친구들은 공유란 무엇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유 꾸러미의 물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학교에 어디에 이 꾸러미 박스가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 학교에는 공유 꾸러미 박스 안에는 이러한 물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물품들은 모두 다 나와 있진 그림의 상에는 모두 다 나와 있지 않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목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무줄을 이용한 고무줄 놀이를 했지만 지금은 점프밴드, 고탄력 점프밴드를 이용해서 두 명이 발에 끼우면 다른 친구들이 고무줄 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발 줄넘기, 축구공, 피구공, 그리고 공에 바람이 나갔을 때 친구들이 손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단체 줄넘기 줄과 플라잉 디스크, 핸들럭, 공기놀이, 민속제기, 비석치기, 굴렁쇠 놀이, 콩주머니, 그리고 3단 투어와 신발 던지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꾸러미가 학교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공유 꾸러미 박스에는 물품이 어떤 것이 있고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잘 붙여두셨어요. 근데 이러한 꾸러미 왜 시작하게 됐을까? 실은 마을에 선생님이 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알려주고 그리고 사용했던 교구가 학교 안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와서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공유 꾸러미를 기획했습니다. 이 공유 꾸러미는 강주광역시 교육청과 광주공유센터 그리고 세대소통 놀이문화 교육 공동체 통이 함께 기획을 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행히 신용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놀잇감과 체육 물품이 담겨져 있는데 공유 수업을 받은 3학년 친구들에게
또 놀이 활동 수업을 연계해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3학년 친구들 중에 몇 반은 진행을 했고,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뛰어노는 것이 물론 더 재미있겠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학교에 어떤 물품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은 다른 반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후에 선생님이 가지 않더라도 공유 물품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과 재미있게 활동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러한 놀이꾸러미, 곧 물품 공유를 해야 하는데요. 이 놀이꾸러미를 활용할 때 규칙을 정해야겠죠. 몇 명의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을 토대로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난 후에 정리정돈을 잘 해줘야 돼요. 또 친구들이 원하는 교구는 여러 명이 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배려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사용을 하다가 교구가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학교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꾸러미 박스 한쪽에 잘 보관을 해주면 저희가 수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교체가 된다면 교체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을 잘 지켜준다면 놀이꾸러미 박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모든 친구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용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지금부터 모두 꾸러미 지킴이로 임명할 거예요. 다른 학년 동생들이나 선배들은 이 꾸러미 박스에 대한 교육이나 공유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3학년 친구들이 대표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꾸러미가 잘 있는지 관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 놀이 꾸러미 공간 박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공유 꾸러미 공간 박스인데요.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이렇게 앞에 이 꾸러미 박스가 왜 생겼는지,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는지가 붙여져 있어요. 선생님이 만난 친구들에게 직접 꾸러미 박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꾸러미 박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꾸러미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유놀이 꾸러미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줄넘기 또는 발목 줄넘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교구를 몸풀기로 우리가 본격적인 놀이 수업 전에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신용초등학교 친구들은 이 한발 줄넘기를 많이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발에 끼워서 잘 돌리고요. 활동도 많이 하는 것을 선생님이 봤습니다. 이 한발 줄넘기를 하면서 조금 주의할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 친구와의 간격을 넓히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여러 번 수업을 했기 때문에 벌써 깨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한발 줄넘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한다면 거리를 잘 유지하고 뛰었으면 좋겠고요. 이 한발 줄넘기를 할 때는 신발을 벗고 동그라미 부분에 한 발을 끼워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 끼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끼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줄넘기를 하다가 발목에 자꾸 긁히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끼우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신발을 벗고 발을 넣어서 줄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안에 끼워진 발은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그 발이 움직여야 줄넘기를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발은 줄넘기가 내 앞으로 왔을 때 뛰기만 하면 됩니다. 자, 남자친구들도 상당히 이 한발 줄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하는 것을 조금 더 보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발 줄넘기를 하는 영상을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긴 줄넘기가 있었어요. 단체 줄넘기가. 한발 줄넘기를 한 다음에 친구들과 단체 줄넘기를 해봤는데,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4명이 함께 뛰는 줄넘기여서 단합이 필요했고요. 최대로 많이 했던 팀이 30개였어요. 근데 30개를 넘긴 팀이 없었죠. 29, 28개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친구들이 더욱더 열기가 높았고요. 뛰는 속도가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거좀 20개, 10개 정도는 거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잘하는 팀은 꼬마야 꼬마야 놀이를 함께 하면서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음으로 소개할 놀이는 콩주머니 놀이입니다. 우리 꾸러미 박사 안에 있는 교구이기도 한데요. 이 콩주머니를 오잠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실은 오잠이라는 표현은 일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콩주머니 놀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콩주머니 놀이는 공간이 선생님이 진행하는 공간이 이 필로티 옆쪽이어서 달팽이 안에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2명이 공격을 합니다. 2명이 밖에서 콩주머니를 던져서 맞추면 그 친구가 나와서 같이 공격을 했어요. 실은 이제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은 친구는 옆에서 한 줄로 서서 대기를 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인원이 많으면 2명이 계속 공격을 하긴 힘들기 때문에 콩주머니를 던지면서 같이 친구들을 맞히는 활동을 했고요. 이 콩주머니 놀이는 마지막에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친구가 공격을 10번을 피했을 때 그 친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안에 있는 친구들이 콩주머니 놀이를 하면서 받았다. 그러면 이미 아웃된 친구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웃된 친구가 들어와서 안에서 다시 놀이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콩주머니 놀이는 피구와 비슷한데요. 이 놀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패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너무 세게 던지면 콩주머니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힘 조절과 그리고 땅으로 던지는 것이 아닌 가슴 위는 피하고 가슴 밑 발목까지 해서
던져서 맞추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하면 보다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 해서 이 콩주머니 놀이는 이제 많이 한 반을 좀 여러 번 했고요. 또 이 콩주머니 놀이가 이 피해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앞을 보지 않고 막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나 한 귀퉁이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콩주머니를 보고 서서히 이동을 해야 돼요. 옆 친구와 부딪혀서 다치지 않게끔. 그것만 주의하면 재미있는 놀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콩주머니 놀이도 한번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 투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전통 놀이로 대표적이기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해봤을 거예요. 3개의 단이 있고 친구들이 적정한 거리를 정해서 화살을 던져서 그 안에 병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화살 촉에 색깔을 빨간색과 파란색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돌려서 그 팀을 나눌 수 있게 화살 촉에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살은 실제로는 뾰족하고 날카롭지만 이 투어놀이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투어놀이는 예전에는 궁 안에서 했던 놀이로 유명해요. 그만큼 이제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즐겼던 놀이지만 지금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되겠죠. 생각보다 투어놀이가 어려워서 친구들이 힘들어했고 거리를 너무 넓다 싶으면 앞으로 당겨서 필 수가 있습니다. 단 너무 앞에서 손을 뻗어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들어가게끔 놀이의 규칙을 정하는 게 좋고요. 또 비행기 날리듯이 날려서 포물선을 그리고 병 안으로 들어가야 가장 안정적입니다. 투어놀이가 바람에도 영향이 있고요. 또 힘 조절에도 영향이 있고 이 화살촉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화살촉 앞에보다는 중간 정도를 잡고 비행기를 날리듯이 포물선을 그려서 병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진을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옆에서 코치하는 친구들이 많아지죠. 팀으로 대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아져서 투어놀이가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멀지만 잘 던지죠. 안정적으로 이렇게 화살이 밑으로 가게끔 해서 던져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하는 투어놀이 영상 한번 봐볼까요? 다음은 제기차기 놀이입니다. 제기차기를 세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 제기 같은 경우는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신발의 가운데 부분에 맞게끔 양반다리를 하는 모양으로 차는데 어렵다면 제기 입구 동그란 부분을 실로 묶어서 손에 걸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계속 걸어 놓은 상태에서 발차기를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제기 찾는 놀이를 다시 해보는 게 좋겠죠. 이날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했지만 그래서 재미있게 제기 놀이를 해봤습니다. 제기를 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는 것, 뒤로 차는 것, 그리고 내가 차서 옆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이렇게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제기를 잘 찬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넘겨주는 형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보자기를 이용해서 제기 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4명씩 팀을 짜서 보자기 안에 있는 제기를 가운데 선을 그어서 네트처럼 만들어 놓고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서도 보자기에 있는 제기를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서로 넘기다가
제기를 떨어뜨리는 팀이 지게 됩니다. 점수 내기를 해서 활동을 하면 보다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기를 이용한 또 다른 응용 방법으로는 파라슈트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색깔의 보자기, 큰 보자기를 말하는데 이 파라슈트는 학교에 없지만 선생님이 마침 이 수업을 할 때 파라슈트를 가지고 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팀으로 얼마나 제기를 높게 올려서 받는지 활동을 해봤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네,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 하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교구가 있지만 선생님이 모두 다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꼭 찾아가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또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잇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신용초등학교 친구들은 이 놀잇감을 가지고 선생님이나 또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 좋겠고요. 비석치기도 다양한 활동이 있어서 운동장이나 필로티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학교 안에를 보니까 뭐 달팽이 놀이나 사방치기 이런 놀이들에 대한 그 놀이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방치기 같은 경우는 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망을 비석을 이용해서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단 비석이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던질 때 사람이 없는 곳에 없을 때 던지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안전하게 놀잇감을 이용한다면 보다 더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공유 놀이 꾸러미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혹시 공유 꾸러미에 대한 궁금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선생님과는 다시 만나요.